예,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 예, 그렇습니까? 네. 글쎄 바뀌었네요. 네.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거제시 출신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의 대정부 질의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당장 미국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소식에 우리 주식시장이 대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이 줄줄이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해외에 보이는 우리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는 과연 어디에서 더 만들어가야 할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협조는 통 큰 야당, 우리 야당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네. 좀 수고하십니다. 예. 지난달 민간합동업친그룹은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는데 주요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제가 깊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안 내용의 핵심은 아마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제 직접적인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돼서. 예. 그럼 장관님, 미래부 장관 나오실래요? 지금 부총님 답변이 좀 곤란하신가 봐요. 예, 산업부 장관 좀. 예, 산업부 장관 나오실래요? 예, 부총님 들어가시고요. 네. 예, 장관님. 네.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국민과 정부가 원전에 대한 불신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그 워킹그룹에서 35년도 측정 원전 비중을 20에서 29%를 한 것은 경제성과 함께 안정성도 함께 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비중은 값싼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안정성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도 고려된 사항입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의 짝퉁 부품 사용 및 부정과 부패 만연의 비리가 결국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 또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 여전히 사회적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우라늄 핵발전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3세대 원전이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없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는 이제 4세대 원전에 대해서 우라늄을 쓰지 않는 그런 원전 개발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제가 상임위에서 많이 뵀기 때문에 우리 부총님 조금 학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나와 주시죠.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총님 좀 생소한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 또 총리님께서 잘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원전 건설을 시작해서 현재 가동 중인 대다수 원전은 제2세대에 해당합니다. 이 원전들은 경제성이 있는 반면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총님, 동의하시죠? 잘 경청하겠습니다. 예. 현재 전 세계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제3세대 혹은 제3.5세대 원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원전 건설들은 선진국들은 제4세대 이제 원전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좀 많이 참조해 있습니다. 주십시오. 우리나라 제4세대 원전 연구 개발 현황 물론 잘 모르고 계시겠죠? 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 기구 IAEA가 선정한 표준 4세대 원자로 후보로 6개 중에 하나인 소등 냉각 고속로를 주력 원자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로 초온 가스로 일체형 원자로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혹시 우리 부총님 토륨이란 것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토륨, 예, 좀 생소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걸 연구하기 전까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원전 개발 초창기 냉전 시대 때에 과학자들은 원전 발전 원료로 우라늄과 토륨을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륨은 불도 잘 붙지 않고 또 잘 꺼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우라늄을 선택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 당시에? 우라늄 원전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최근에는 핵폭탄을 만들 수 없고 우라늄보다도 안전한 토륨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토륨과 우라늄의 세옹지마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안전하고 풍부한 대체 에너지인 토륨 핵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토륨과 우라늄의 세옹지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째, 양 물질을 비교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우라늄은 1130도에서 용해되지만 토륨은 3300도에서 용해되고 굉장히 용점이 높습니다. 그럼 잘 녹질 않는다 그 말씀이죠. 우라늄은 중단시키지 않으면 계속 타버립니다. 하지만 토륨은 내버려두면 꺼져버립니다. 자동으로. 둘째, 핵무기의 확산입니다.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지만 토륨은 핵무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놓고 현재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부총님? 예, 그렇습니다. 예, 저와 함께 공부를 또 좀 같이 하십시다. 세 번째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입니다. 우라늄은 상당량의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토륨은 폐기물 발생량 다시 부피가 우라늄의 100분의 1, 반감기는 우라늄의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에 따른 갈등 요인이 없습니다.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자원의 분포입니다. 우라늄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만 토륨은 바닷가의 모래나 불에 타고 남은 재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아주 흔하게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다섯 번째, 도심지 및 소규모 건설이 가능합니다.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라늄 발전소는 보통 해안가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기를 일으키면 상당히 먼 거리에 송전해야 되는 그런 이 장거리 송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륨은 대도시나 도심지 인근의 소규모 지역 발전이 가능해서 미령과 같은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닷가에 세워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것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양 생태계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저렴한 건설 비용과 기회 비용입니다. 토륨은 우라늄 핵발전소에 비해 7분의 1 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지만 또 건설이 가능하고 송전선 및 방폐장 건설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온실가스 배출 관련입니다. 토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석탄 발전의 30분의 1, 천연가스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토륨의 대체 효과입니다. 연간 1기가와트의 전기 생산에 석탄은
무려 350만 톤, 우라늄은 200톤, 그래서 토륨은 1톤이면 가능합니다. 우라늄을 토륨으로 대체한다면 핵무기 제조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핵 폐기물의 위험이 없고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총님,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 토륨을 제4세대 원전의 원료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외한입니다만 지금 설명을 들었고 또 검토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현재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 국정질의를 통해서 살펴봐도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라늄 핵 원자력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랍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분야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총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 부장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현재 고속로를 이용한 제4세대 원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소듐 냉각 고속로하고 초고온 가스로를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고속로를 이용한 제4세대 원전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게 2008년 12월 달에 세계 6가지 4세대 방식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맞다고 판단하는 바를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연구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원자력 정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소득 냉각 고속로를 유일한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소득 냉각 고속로 개발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폭발 및 누출 등의 사고 때문에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바로 소dum이 지는 불안정성, 즉 소dum이 물과 접촉하게 되면 폭발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이 소득 냉각 고속로로 개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는 아예 소듐하고 물하고 원천적으로 접촉을 차단하도록 이중화해서 지금 안전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전 선진국들은 토륨 등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전 선진국들의 토륨에 대한 연구 현황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미국, 중국, 인도 등 3개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벨기에가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죠. 중국은 각 1000여 명이 투입되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인도는 5년 후에 실험 발전이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3세대 원자로의 토륨을 넣는 실험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벨기에는 유럽연합과 실험용 토륨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일본은 과거 중단했던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세대 원전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소듐 냉각 고속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고 세계,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EU, 중국 이렇게 7개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좋은 지금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이 함께 지금 공동 개발을 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하고 노르웨이, 그다음 일본은 유럽연합과 벨기에는 유럽 많은 국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정보와 연구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님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무슨 본위원회 질의 자료 못 받으셨는가요? 좀 받으셨으면 답하기 좋으셨을 텐데. 네,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총리님과 다른 장관님도 들어가셨군요. 중국, 벨기에, 인도 등 최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문하셨거나 방문 예정인 국가는 주로 토륨 원전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 제4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다양하고 긴밀한 협력은 국익 신장과 원전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총님께서 본위원회 지적을 유념하시고 폭넓은 과학기술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부총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 어떻게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저희 나라의 그러한 그 산업의 구조로 볼 때 이 조선 내지는 해양산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8월 달에 그 해외 건설 브랜드 수주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 여러 가지 그 정책 금융이라든지 또는 수주 활성화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3분기까지 해양 플랜트 수주 실적이 462억 불이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462억 불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혹시 가늠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시장성이라든지 또는 그 금융면에서의 그런 지원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양 플랜트 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기자재 분야는 경쟁이 매우 낮아가지고 결국 하드웨어적인 것만 우리가 만들고 내부에 돈 되는 것은 다 외국 기업에 뺏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해양 플랜트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주 내용 잘 모르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경제자문 회의에서 확정진 바에 하면 크게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 민간 금융의 참여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또 공적 기관의 지원 영역을 보완하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사모펀드 같은 그러한 그 전반적인 그러한 그 금융에 있어서의 지원 그리고 또 규제 완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 지원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산업부하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각 부에서 하다 보면 이게 그 협업이 좀 잘 되질 않고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또 서로 갈짓자 행보를 한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산업부, 어떤 데는 해양수산부, 어떤 데는 또 다른 기획재정부 다니면서 행사하기 바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 통합하는 컨트롤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면에 유의해서 특히 이번 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협업을 강조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그래서 설립 금융 시스템 지원 강화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예. 해운 그래서 설립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운 거래소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님을 상대로 해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꽤 힘이 많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경제를 총괄한 입장에서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보증기금 설치 부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증기금을 따로 설치하느냐 아니면 현재 금융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덴마크 등은 선박금융 전문기관, 그다음에 중국은 국가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선박금융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저런 변명 때문에 아주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우수 인력 조기 양성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토론을 지역에서 열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할 것 없이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한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년에 대기업 하나만 하더라도 한 1000명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력 수급 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 이런 지적이 현장에서 많았습니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수주 지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뿐만 아니라 무역보험공사라든지 또는 정책금융도 포함되고 있어서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 기술적 파급 효과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 기능 인력 등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고용 창출형 산업입니다. 부총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신속한 정책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도 그런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예, 방안을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예, 총리님, 오늘 제가 신성장 독립인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 또 우리 새로운 영역인 토륨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총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아주 좋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토륨 분야는 사실 제가 좀 알지 못하는 분야였는데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단지 듣기로는 토륨 분야가 좀 경제성이 낮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점과 좀 더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 같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폭탄도 만들고 네. 핵발전소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까지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 국가적 비용에 비하면 훨씬 더 싸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 이 생각 연구를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성장 독립인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과 새로운 영역인 토륨 연구를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구현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께서 저에게 큰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통큰 정치 계속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